자, 오늘 수업은 어제 수업에 이어서 어제는 키리호프의 전압 법칙을 설명했죠. 오늘은 이제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요점은 지난번에 키리호프의 전압 법칙은 전압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은 이제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물을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물이 가다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이제 나가죠.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에요. 자, 내가 전압은 일종의 높이를 생각하면 되고, 전류는 이렇게 물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 만나는 지점, 요 지점에서, 자, 들어오는 물의 양과 이 세 군데로 나가는 이 당연하게 같죠. 이걸 전류에 대입하면은, 자, 들어가는 전류를 I0, 1이 나가는 전류를 I1, 1이 나가는 전류를 I2, 1이 나가는 전류를 I3라고 하면은 똑같이 쓰면 돼요. I0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이에요. 그럼 자, 지난번에 저항을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 저항이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도선으로 이쪽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자, 이쪽에 I1, I2, I3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나눠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나눠요. 이 식이 요게 적용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이 그림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여기에 건전지를 연결해 놨어요. 건전지.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해 놨어. 자,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하고 여기에 건전지의 전압이 V라고 하면은, 자, 이 건전지 입장에서는 저항 여기 R1, R2, R3라고 하면은, 자, 건전지 입장에서 보면은 연한 색깔로 하자. 자, 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자 플러스 선이 봐봐요. 플러스 선을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 선이 이렇게 가서 R1에도 붙어있죠. 여기 가서 붙어있죠. 이 선이 R2에도 붙어있어요. 이 선이 R3에도 붙어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선은 이렇게 가서 각각 R1, R2, R3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자, 이 저항의 R1의 왼쪽하고 오른쪽 사이의 전압은 어떻게 된다? 이 V예요. V. 이 사이의 전압이 V. 물론 R2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도 V. R3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도 V. 그러면은 I1은 지난번에 오음의 법칙에서 보면 I1은 R1분의 V가 되겠죠. I2는 R2분의 V가 돼요. I3도 마찬가지로 R3분의 V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에다 도입을 하면은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 더하기 R3분의 V는 V 곱하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 I0는 이 세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된 이 세 개의 저항 이 값을 크게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세 개 저항 값을 R이라고 하면은, 그쵸? 그럼 이 회로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회로가 여기 여기 V고 여기 R 이고 이쪽으로 I0. 이 그림이 단순화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때 흐른 전류, 여기에서 흐른 전류 I0는 그냥 R분의 V죠. 자, 그럼 요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걸 1번식, 이거를 2번식이라고 하면은 1과 2에서 보면은 I0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고, 이게 I0는 R분의 V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V 곱하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렇게 적히죠. 자, 여기 이 식을 보면은 자, V는 양쪽에 이렇게 상쇄되니까, 자, 여기서 위를 살짝 치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식이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자, 그럼 R은 어떻게 돼요? R은 양쪽을 다 뒤집으면 되니까 R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더하기 R3분의 1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병렬로 저항을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R1, R2, R3 세 개의 병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저항을 다 합친 값은, 자, 이 그림처럼 다 합쳐놓은 거죠. 이 저항을 다 합쳐놓은 값은 이 R로 표현되는데, 이 R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예분의 1 더하기 예분의 1 더하기 예분의 1 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병렬로 저항을 연결하면은 그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을 통합한 값은 이런 구조로 이제 계산이 되게 돼요. 물론 이제 저항이 두 개만 있다. R1하고 R2만 있다. R1하고 R2만 있는 경우, 이때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야. 두 개만 있을 때. 뭐 100개 있다 그러면 이게 이 분모 쪽이 이렇게 쭉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분모 쪽이. 이렇게 해서 키르초프의 전류 법칙은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 들어오는 전류의 크기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게 뭐 흔히 기호로는 서메이션 i는 0이란 이런 단순하게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온 애랑 나가는 애의 방향이, 하나는 이 기점에서 보면 들어온 애고 나머지 세 개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잡으면은 I 제로 빼기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생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 이런 구조를 띠게 돼요. 이것에 얘가 얘가 0이다. 이렇게 이 기호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요거를 의미해요. 요거를.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는 재밌는 게 뭐냐면 방향에 따라서 계산을 할 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값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전압이나 전류는 가령 간단히 기준을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하고 싶다. 그럼 들어오는 전류는 이렇게 찾아서 플러스로 놓고, 그 다음에 나가는 애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는 전류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숫자를 붙여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된 게 이제 키르초프 전류 법칙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키르초프의 전류 법칙에서 하나 우리가 유도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걸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이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나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이미, 자, 이 경우에, 자,
저항을 직렬 접속했을 때, 직렬이라고 하면은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을 이용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자, 여기 전압, 여기 가해진 전압은 여기 전압, 여기 전압, 여기 전압의 합과 같다. 이걸 지난 시간에 키르이호프 전압법칙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 식으로 쓰면은 색깔이 이게 별로지? 이 색깔 써볼까? 자, 여기 요 관계를 보면은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그 다음에 참고로, 자, 여기는 여기서 건전지에서 전류가 나오면은, 아이고, 전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류가 나오면 전류가 가는 길이 한 가닥밖에 없어요. 그쵸?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요.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다 같아요. 물이 흐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하고 R2에 흐르는 전류하고 R3에 흐르는 전류는 다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식이 이제 형성이 되고, 바로, 이 식이 형성되고, 여기 이 경우에,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에서, 자, 이 회로를, 이 전기회로를, 얘처럼, 보통 등가회로라는 얘기를 이용하는데, 얘처럼 단순화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여기서, R0는, 어떻게 되죠? 지난 시간에 했듯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I를 구한다면 I는 R0분의 V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전류는 같아요. 같고 얘 세 개를 합친 저항이 여기 R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V1은 어떻게 돼요? V1 저항 1에 걸린 전압은 R1 곱하기 I가 되는 거고, V2는 R2 곱하기 I가 되고, V3는 R3 곱하기 I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10V고 색깔을 달리할까? 자, 여기서 봅시다. 이게 10V, 이게 5옴, 얘는 3옴, 얘는 2옴. 저항의 값이 이렇다고 치면은, 자, 우리가 전류 I는 직렬 연결이니까 단순하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직렬은 쉬워요. R0는 뭐요? 얘 더하는 거죠. 5 더하기 3 더하기 2는 15이 되고, 그쵸? R0를 구했으니까 여기서처럼 I0는 여기는 I로 표현된 I는 10분의 전압이 10V니까 10은 이게 1A가 되는 거예요. 1A. 그럼 V1은, 자, 저항 1에 걸려있는 V1은 뭐예요? R1 곱하기 I니까 뭐죠?
5 곱하기 전류 1이니까 5V. V2는 R2I니까 3 곱하기 1은 3V. V3는 R3I니까 2 곱하기 1에서 2V.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직렬회로는 이런 직렬저항을, 저항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전압과 전류하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잠깐 보이면은 이회로에서 I가 3A다. 이때 여기 V는 얼마인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구하죠? 단순해요. V는 IR이었죠? 그럼 I가 3A고 그 다음에 전압이 저항은 여기 세 개 다 합치면 10이니까 그럼 전압은 30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A가 흐르려면은 이 전압을 30V의 전압을 여기에 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저항을 병렬 연결했을 때 예를 설명을 할게요. 자, 병렬 연결하면은 뭐죠? 전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죠. 이 그림에서 보면 들어오는 거는 나가는 거의 합과 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I1은 뭐죠? 이 병렬 돼 있으면 얘처럼 나란히 연결돼 있으면은 병렬로 자, 이 R1, R2, R3에 걸리는 전압이 다 얘처럼 이렇게 동일해요. 그럼 I1은 뭐죠? 오음의 법칙에서 R1분의 V, I2는 R2분의 V, I3는 R3분의 V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그림에서는 I는 R0분의 V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R0분의 V는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 더하기 R3분의 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V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R0구나. 여기 R0. 자,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은 전압은 동일하게 가해지고 전류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가령 지금 여기서 가령 R1하고 R2하고 R3가 전부 다 같다. 자, 같은 저항값들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저항값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 시계? 이런 경우에 이 시계 R1분의 1 더하기 R2랑 R1이 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R1분의 1 더하기 R1, 2, 3가 다 같다고 했죠. 여기서 그러면 다 이게 같으면은 R1 이 식은 어떻게 되죠? R1분의 3분의 1이 되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 식이 3분의 R1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항값이 다 같을 경우에는 자, 요렇게 병렬로 연결되면 같은 값의 저항들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서 하나를 표현해야 된다면 몇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n분의 r 값이 이게 이 값으로 대치가 돼요.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는 가령 저항을 100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저항값은 이처럼 하나로 표현하면은 등가 저항은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00분의 R이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어떤 전기회로를 꾸미고 싶은데 그 전기회로에 필요한 저항이 5ohm이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저항은 15ohm짜리 뿐이다. 여러 개를 갖고 있다. 그럼 자 15ohm을 이용해서 우리가 15ohm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15ohm을 이용해서 5ohm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면은 자 이게 10이란 얘기죠. n이 몇이면은 이게 5가 될까요? n이 2면은 이게 5가 되죠. 그럼 자 15ohm짜리 두 개를 이렇게 병렬 연결해 주면은 얘는 5ohm짜리 저항과 똑같아져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 뭐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자 계산해 봐야 되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이런 간단한 응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요. 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은 이렇게 저항값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 보거나 뭐 시험 칠 일이 있으면은 내가 계산하기 좋은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3학년 학생 중에 그 학년 수업 도우미가 있을 텐데 그 학생은 내가 아직 누군지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그 학생은 나중에 이제 전화 한번 줘요.